예, 오늘은 이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주가 제가 상담을 할 때 좀 올해는 이렇게 근골격계를 좀 조심해라고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좀 지금 점술에 보여주는 이 날 이전에 친견을 했고 이제 사고가 발생하는 날이 이 날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날이 이 날인데 우리가 한번 왜 이러한 일이 생기는지를 한번 공부하기 좋아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한번 설명 한번 나름대로 스님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이제 세운병림 하면은 세운병림일 때는 올해가 이제 개묘년이니까 개묘년에 개묘대운인데 지금 여기 와 있어요. 그래, 이제 원래 책에는 세운병님의 이제 그 칠살이나 양인 때 좀 조심해라고 했는데, 조금 신앙사주가 칠살을 만나더라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주가 신약하다든지 그러면은, 그거를 조금 사고가 많이 생기고,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하는 그런 경험, 임상을 많이 했습니다. 또 그리고 세운병님의 그런 어떤 시기가 들어올 때 사주 내에 가장 약한 인자가 또 강한 인자하고 부딪혔을 때 그게 그 현실적 이런 화근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데 세운병님 하면 조금 대체적으로 안 좋은 케이스들이 이렇게 임상해 보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묘년이 오면은 이렇게 사주에 이렇게 사유구물하죠. 사유구물하고 있고 여기 경금이 떠 있고 신유도 있고 금국이 많이 발생돼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묘도 있고 묘년이 오면은 이게 이제 촉발이 되는 거죠. 촉발이 돼 가지고 금목 상쟁이 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 세운병림까지 일있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개묘년인데 여러분들도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항상 이렇게 보셔야 될 부분이 어떠한 해가 온다, 어떠한 해가 온다. 예를 들어서 인연이 왔다. 그러면 이 인연이 오면은 과거의 격각이 조객이죠. 미래의 격각이 상문입니다. 상문인데 과거의 조객보다도 미래의 격각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인묘진이 이제 상문에 해당되고 격각에 해당되는데 이 격각에 해당되는 이 지인이 일간으로 기준을 했을 때 일간이 기준에 있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화일주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식상이 되겠죠. 식상이 되면 이거를 못 써요. 써먹기가 힘들어. 이 그러니까 가근신계 자체에서 나오는 이 부분이 상문이 안 걸려도 진토 식상이 상문이 안 걸려도 인년에는 상문격각인 진을 육친으로 봤을 때 만약에 식상이다 그러면 이 식상을 써먹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그 궤도로 보면은 정반대의 궤도에 가 있는 그런 케이스죠. 인호술의 신자진이니까 이걸 못 써먹는데 그 글자 중에서도 인년인 경우에는 인묘진 상문격각 이 글자를 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이 통변하시면서 여러분이 응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건 정말 이 뭐 책에도 없는 그런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거는 누구 잘 안 가르쳐 줘요. 그래서 여러분도 참고하셔가지고 임상하실 때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인묘 같은 경우, 인묘 같은 거는 이제 이거 근육이죠. 근육 내지는 근골격계. 그죠? 또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거는 다리, 손, 이렇게 뭡니까? 근육, 이런 쪽인데, 이거 같으면 손가락, 발가락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리 보면은, 이 경근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이 장기로 보면은 대장이지만, 인체에 배속했을 때는 이제 척추허리입니다. 척추허리. 그 다음에 신금은, 이게 이제 대퇴부 골반. 이걸 이렇게 우리가 배속해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신이나 유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일이 있으면은 다 뼈 내지는 이게 이제 뼈입니다. 뼈 내지는 이제 호흡기로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제 이 사주를 들여다보면 요거를 이제 한번 보시고, 지금 그 사고가 났을 때 제가 이제 이 사주를 연초에 잘 하신 분이 돼가지고 올해는 이렇게 뼈, 다리, 골격계 다치는 거를 조심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리 척추 10번이라 그러던데, 이거 부분은 제가 이렇게 허리라고 내다보지 못한 거, 근골격계만 제가 조심해라고 했는데, 사고 난 어떤 상황에 이거를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가근신계에서 보면은 묘, 인묘, 을 이렇게까지 다 너무 강하죠. 점술에서 보여주는 것이. 그래서 이제 물론 신유술로 이렇게 충한다 해도 어떤 세력이 충하는 부분은 결국은 어떤 그런 쪽일 것 같다 하는 어떤 그런 유출해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일지가 이렇게 상문, 낙화에 걸려 있고 충살이 잡히고 이런 거 보면 이런 어떤 점술과 또 이렇게 사주에서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지는 이런 점술은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없고, 이런 걸 봐서도 점술이 주는 어떤 메시지, 이런 것은 우리가 무시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묘년에 개묘대운에 지금 묘가 유하고 충하면서 대모살이 걸리죠. 대모살. 이게 지금 이제 대퇴골절 이런 쪽인데 조금 어긋났죠. 근데 이게 지금 묘가 여기에서는 강하지만 여기에서는 이렇게 사유금, 신유술, 이 경금까지 이게 또 강한 세력입니다. 이 강한 세력이 이렇게 또 일간이 강한 목금 세력끼리 이렇게 충하는 어떤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사고가 날라니까 이럴 때 사고가 나가지고 허리, 척추, 골절을 이렇게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이렇게 실려가는 어떤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떠한 사주가 세운병림을 맞이했다 치더라도 사주 내에서 상징하는 이 오행이나 육친의 어떤 그런 모습을 좀 보면서 우리가 유출을 하면은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조금 조심하라고 이렇게 일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기토일주를 봐가지고 묘가 편관이죠. 편관이고,
그 편관이 들어오면은 뭐 이 사주로 봐가지고는 이렇게 뭐 이렇게 봐가지고 신왕지에 잡혀가지고 원령을 득했기 때문에 사주가 신왕하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다가 이걸 해석에 들어가 보면은 토, 사유, 토 이렇게 힘이 또 많이 빠지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런데 인수 부분에 이렇게 이제 낙화가 걸리고 상문격각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더 약해지면서 힘이 많이 빠지죠. 그러다 보니까 충기가 들어오면서 칠살의 영향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런 어떤 걸로 내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점수를 봐서 묘유충을 하고 있죠. 묘유충. 여기서도 신유술. 이 세력과의 어떤 금목상갱이 결국은 허리 골절 이런 어떤 것을 이렇게 조금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운병님이 생령 간지충을 할 때, 지금 여기서 보면은 개묘니까 묘유충, 전개충을 하죠. 묘유충, 전개충은. 근데 10번이면 이 흉추입니다. 흉추. 허리 흉추. 가슴 흉추. 이 정화가, 이것도 맞아요. 딱 맞았다. 이게 가슴이면 가슴. 정화가 가슴이죠. 가슴 부위입니다. 가슴 부위에 묘유충을 하면서 흉추 10번.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정말 역학을 무시할 수가 없고, 어쩌면 이렇게, 이런 현상들이, 이렇게 딱 정말 맞아 돌아갈까 그런 것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네. 개수, 전개충을 이루면서 흉부의 10번의 묘유충, 골절로 이어지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서 이 사주를 조금 올려드리면 공부가 많이 될 것 같아서 이 사주를 택해가지고 오늘 한번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